일단 샘플 수업을 하게 돼서 내게 없어. 반갑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 이 동네에 온 거는 오늘 샘플 수업 장난치려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모두 각 학교의 챔피언으로 만들고 싶어서 온 거고, 실제로 선생님이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수업을 하면서 우리 학원에서 좋은 결과, 지금도 제 수업을 안 듣고 있는 2학년, 3학년도 뭐 광문고나 한영 다 챔피언들 먹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안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이제부터 시작해도 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 배재고 갈 친구, 한영고, 광문고, 성덕, 여기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덕도 가르치고 있는데 전교 3등 만들었어요, 이번에. 근데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전교 3등이 될 수는 없죠. 역설법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누구는 도태될 거고 누구는 또 잘할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선생님이 이 동네에 온 이유는 정말 졸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국어 잘하면 멋있거든. 수학은 좀 타고나야 돼요. 근데 국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잘해? 똑똑한 새끼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면 국어 잘해?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국어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은 2020년 정도에 기출된 고3 거, 선생님 딸이 중1이거든?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어유 누구야? 중1인데 선생님한테 고2 거까지 배워. 수학하고 달라. 국어는 재밌게 배워야 돼. 아,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재밌게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성적이 나오는 거야. 제발 내신 대비만 들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어요. 문법 하다가 토 나와요. 중1, 2, 3 때도 문법이 있죠. 그래서 오늘 고전소설 고3 거를 푸는데 10명 뽑아서 선생님이 교재 선물 주고, 그 중에서 10명 중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3명 뽑아서 문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담아줘야 돼요. 여기 이제 웬만큼 하는 친구들, 관심 있어서 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3페이지. 자, 소설은 재밌을 거야. 서사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서사가 뭘 줄인 말일까요? 공부는 무조건 단어 뜻을 생각해 봐야 돼요. 조동사가 무슨 뜻이야? 조동사. 동사를 보조해 준다. 그렇죠. 아, 똘똘한 친구들이 많네. 동명사. 동사인데 명사 같은 새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서사갈래가 뭘까? 서사가 뭘까? 순서 사건이에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사건을 던져주는 게 바로 이야기,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옛날 이야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고전소설이에요. 됐고, 우리 어릴 때 많이 배웠죠?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있고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있어요. 등장인물은 한 200명 나오는 작품도 있어요. 토지 같은 거. 근데 영화를 보면 얼굴을 보고 주인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너무 옛날 사람인가, 이제 현빈이 나와요. 주인공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나와요. 지나가는 새끼겠죠. 그래서 영화는 얼굴 보자마자 주인공 이렇게. 요즘에는 유해진 아저씨도 잘생기진 않았지만 나오자마자 아유 그럼 주인공이다. 근데 영복이 형 지나가면 홍명보인가? 홍명보 좀 닮았어요. 똑같. 선생님도 이 원장님 처음 봤을 때 졸라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반갑다. 몇 살이야? 그래서 눈이 이만해. 눈이 이만하고. 그래서 홍명보 너무 닮아가지고 카리스마가 좀 있으시죠? 근데 이제 이 원장님이 TV에 나온다. 좀 잘생기신 편이에요. 뭔가 깡패 일 뭐 이런 거라도 나와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나오면 선생님 같은 사람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 일이에요. 소설은 누가 주인공인가? 빠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맞추면 문상 하나 세려드릴게요. 얼굴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소설책을 딱 열면 주인공인지 알 수 있을까요? 쉬운 얘기입니다. 일단 자주 나와요. 이거 빼고. 계속 나대요. 아니에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오키만 계속 나오는데 주인공의 엄마거든요. 주인공의 엄마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 그러니까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 좋아요. 참여상 하나 드릴게요. 좋아요. 나 이따가 받아가 하나. 자, 누가 주인공이냐면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화나거나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빠밤! 두 번째. 갈등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를 들어 너가 학교 가는데 어떤 여자애랑 어깨가 부딪혔어. 팍! 어깨 안 치워? 달려있어. 막 하면서 막 싸워. 그러면 갈등인데 딱 부딪혔는데 죄송합니다. 저도요. 이건 갈등이 아니에요. 맞짱을 떠야 됩니다. 갈등은 행동으로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제부터 소설책 읽으면 선생님 말 잘 들어. 인물 체크하고 얘만 찾아다니면 돼. 감정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이해가니?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쉬워. 왜죠? 내 얘기를 계속 내 감정만 나오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은 등장인물이 20명이 나와. 동그라미 치다가 이 동그란다. 이 동그라미 치다가 뭐 너무 많아. 그때 감정 나온 사람이 빡 주인공이에요. 이해가니? 그래서 소설책을 읽을 때는 등장인물의 동그라미 습관적으로 한두 번만 쳐주고 만약에 그라고 했다가 민수라고 하면 같은 인물이면 연결고리만 지어주세요.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배경. 선생님이 방법 알려주는 거야. 이따 같이 읽어보면 좀 재밌을 거야. 이 소설이 전쟁 소설이거든. 배경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시공간에 무조건 네모 쳐봐. 왜 네모 칠까요? 시험 문제는 시공간하고 같이 물어봅니다. 무조건. 너네 내신 대비든 수능이든 시공간하고 같이 물어봐요. 100%. 알겠니? 그래서 이따 그걸 한번 해보면서 오늘은 샘플 수업으로 감정에 줄긋고 장소에 네모치면 얼마나 쿨하게 읽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게요. 출발. 자, 바로 봅니다. 재밌게 읽어줄 테니까 즐기세요. 머리가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출발. 경자년 늦봄. 자, 네모쳐야 돼요. 야야야야야. 빨리. 시간이 없어. 20분만 하고 너네 졸립잖아 지금. 경자년 늦봄. 자, 시간적 배경은 늦봄이고요. 얘는 실제 임진왜란처럼 임진년, 경자년처럼 실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필기에 필기. 고3 거야. 사실성을 준다고. 리얼리티. 최척은 최척 동그라미. 자, 등장인물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을게요. 최척은 이름이 척이에요. 척. 주와 함께. 주 동그라미 치세요. 주 동그라미. 이름이 좀 이상한데. 주제. 주와 함께 배를 타고 이것저것을 싸돌아다니며 차를 팔다가, 이 차는 그 자동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입니다. 마침내 안남에 이르게 되었다. 안남 어딘 줄 아는 사람? 우와, 누구야? 베트남, 안남. 네모 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고전 소설인데 베트남이 나오네요. 졸라 신나네. 재밌네요. 안남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 아나타노 상선이 뭐야? 장사하는 배입니다. 10여 척도 강 어귀에 정박하여 10여일을 함께 머물게 되었다. 아직 감정 안 나왔어요.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 네모쳐야죠. 시간이 흘러서 4월이 됐습니다. 자, 4월 15일이 됐어요. 자, 변태 같지만 다 네모 쳐보세요. 4월 15일 보름이 되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다. 이날 밤 네모 쳐야죠. 자, 선생님이 시킨 대로 소설을 읽는 겁니다. 무조건 네모예요. 그렇죠. 누구예요? 시간 흐름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밤이에요. 4월 15일.
재밌습니다. 이거 졸라 웃겨요. 자, 그 다음에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옅은 안개가 물 위에 어렸으며 뱃사람들 동그라미, 이런 사람들도 싹 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뱃사람들이에요. 자, 동그라미. 자, 일본 배랑 만났습니다. 맞짱 떠야죠. 이제 축구도 이제 곧 만날 것 같은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 무슨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네요. 물새만이 간간히 울고 있었다.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줄거봐 연부라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나나마나 자나사나 부처님아나나나.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줄그세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빨간색. 뱃사람들 모여있는 곳에서, 자, 장소는 지금 현재 이날 밤 안남 앞인데, 자, 뭐라고 돼 있어? 그 소리가 구슬펐다. 이거 누구 생각인 것 같아? 주인공이 누군데? 그렇죠. 야, 제목은 봐야지. 최척전이야. 얘를 주인공으로 보는 친구 없겠지? 이건 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목이 최척전인데 주인공은 주군,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아예 이제 공부를 안 하겠다는 뜻이야. 최척 감정이에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앉아있다가 이 사운드를 듣고, 이 사운드가 뭐죠? 연부라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신세가 처량하대요. 자, 왜 그런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즉시 여행 장비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조를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회안을 풀었다.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거치니, 넘겨봐. 애절한 노래와 그윽한 흐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여 맑게 퍼져나갔다. 자, 줄그세요. 수많은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면 좀 열받지 않냐? 자고 있는데 피리 막 후아파파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쓸쓸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해서 머리가 고추선, 단어가 좀, 이건 꼭 이렇게 섰단 얘기예요. 뭐 이런 단어가 있어? 고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노를 가라앉힐 정도였다. 줄그셔야죠. 얘네 이런 사람들도 분노를 가라앉혔다. 자, 그러면 왜 분노냐면 당시에 전쟁이었는데 이거는 주인공의 감정이 아니니까 얘네 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원절구의 노래를 누군가가 읊었다. 왕자의 비릿소리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 이슬만 서늘해. 조용히 하세요. 수업 중입니다. 자, 일본인 배에 안에 못 쳐야죠. 여기 보면, 자, 그러면 A, 얘네들은 다른 사람 배에 있는 거고 얘는 중국인의 배예요. 주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배에 있는 거고, 최척이 연불 소리를 듣고 피리를 불었는데 일본인 배 안에서 갑자기 조선말로 누군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했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를 보고 주우가 말했다. 좀 싸우! 안 좋아?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는 바로 내 와이프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노래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하지만 어떻게 내 와이프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나. 전쟁통에 헤어졌는데. 이어서 온 가족이 왜군에게 포로로, 왜군이 일본 놈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감정에 줄거주세요. 비탄해졌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는 뚜홍,
최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양양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이때 중국인 주가 저지하며 말했다. 야 임마! 깁달! 시끄럽구만! 똥이요! 내가 있을게! 미안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렸다예요. 말했다, 말렸다. 둘 다 돼요. 근데 너무 수긍을 금방 해. 그럽시다. 안 돼 하니까 그럽시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길 기다렸다. 자, 아침. 자, 그렇죠. 이날 밤에서 밤샌 거예요. 아침이 됐네요. 자, 그냥 내용이 재밌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얘가 쓸쓸해하고 피리를 불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노래가 나왔고 내 와이프가 분명한 것 같아요 했더니 그 두홍이 내가 가보겠소. 야, 내일 가야지. 시끄러워 인마. 전쟁 중이야. 알았어.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된 겁니다. 졸라 웃기죠. 이게 수능 시험에 나왔다니까. 이게 수능이에요. 할만하지 않나요? 렛츠고. 자,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길 기다리고 누워있지. 동방이 밝아오자 즉 강둑으로 강둑 내모쳐야죠. 드디어 일본인 배에 다가가서 조선말로 물어봅니다. 저기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봤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게 졸라 기쁩니다. 자, 오경 동그라미 쳐야죠. 지금 이 오경이 와이프 이름이에요. 어젯밤에 들려왔던 결혼한 친구 있니? 엄마랑 똑같나? 오경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노래인데다가 줄거봐.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 흡사하여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읽게 되었던 것이다. 줄긋고 별표. 주인공 몇 명? 그렇지. 오경이 내면 나왔잖아. 그러면 최척도 주인공, 오경도 주인공이야. 내면 나오는 사람. 이제 앞으로 소설이 잘 읽힐 거야. 갑니다. 어머, 혹시 내 남편 아니야? 나도 그러면 노래를 불러서 답가를 불러야지. 너는 하니까 아침에 찾아온 거예요.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끌어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쫙 줄거야죠. 이건 최척과 오경의 내면이에요.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피가 주르르,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 뱃사람들 누구랑 누구야? 일본인 배, 중국인 배, 적국이거든요. 시장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하는 친구인 줄만 알았다. 왠 줄 알아요? 오경이 남장하고 있거든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여자가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성추행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남장하고 있습니다. 수염 붙이고 지금. 안녕하세요 하면서 오경이 남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습니다. 우와, 신기한 일이야. 이것은 하늘의 뜻이야.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규.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규. 최척은 오경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어 말했다. 여보, 산속에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왜 아빠랑 장모님이랑 다니지? 아무튼 아빠 동그라미 장모. 아니 보통 여보, 아버님하고 우리 엄마는 이래야 되거나 장인하고 장모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빠랑 니네 엄마는 그래도 네모쳐야 돼요. 산속 네모치고 강가 네모치고. 만나자마자 물어보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됐소? 오경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가 정신없어서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전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어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같이 울었다. 주가 누구예요? 주가 얘는 중국애고요. 중국애가 최척을 도와준 거고요. 그러면 이 오경은 누가 얘를 도와줬을까? 자, 볼게요. 주는 돈가스 우랑우탕을 만나. 자, 도누. 돈가스 우랑우탕. 자, 도누가 일본 놈이에요. 주는 중국 사람이었죠. 하오, 빼끔 쎄덩이. 그동안 오경을 데리고 있어서 고맙소. 내가 사겠소. 그러자 돈가스 우랑우탕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도 되었어. 그의 단정하고도 고운 내 와이프야.
근데 이 돈가스 우랑우탄하고 4년 동안 같이 지내. 물론 남장을 하고 있어. 돈가스 우랑우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얼굴까지 붉히며 말해.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이노처럼 생각해 왔소모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함께하는 등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그가 여자인 건 진짜 몰랐으모니다. 오늘 이런 일을 겪어보니 이는 하느님도 오히려 감동할 만한 일이모니다. 내가 비록 병신이지만 진실로 목석은 아니모니다. 목석은 감정이 없는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나무와 돌이니까. 그런데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겠소모니까. 돈 주고 사다녀. 오히려 돈가스 우랑우탄은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 10냥을 꺼내 이별금으로 줘. 따뜻한 성격이죠. 4년을 하루아침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므로 슬픈 마음에노 저리기만 하오.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기이한 일이며 이 세상에 없을 것이요.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나를 멸할 것이요. 싸가지 우랑우탄이요. 이름이 왜 이래다. 싸가지 우랑우탄은 오경을 비유한 말이에요. 오경을 이름까지 지어줬어. 그리고 4년 동안 같은 침대에서 잤고. 남자이긴 한데 난 좀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자, 뒷부분 줄거리는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부터 시작. 자, 꼴랑 세 문제입니다. 쭉 넘겨보세요. 10페이지, 11페이지. 본문은 안 읽어도 되죠. 방금 내가 읽어주었으니까 5번부터 7번까지 과연 나는 고3 걸 풀 수 있는지 풀어봅니다. 제한 시간은 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푼 친구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구분 잘 하시고. 자, 6번처럼 내가 시간이나 공간에 네모치란 이유 알겠지? 이거 실제 모의고사야. 시간, 공간과 함께 물어본다고. 오, 잘하는 친구들이구만. 침착하게 보세요. 시간 많습니다. 3분이나 남아 있어요. 저 노래 내가 아는 노래인데, 저 시 내가 아는 시인데, 내 와이프인가? 내 남편인가? (1분) 남았습니다. 틀려도 돼. 대치동과 수업 동일합니다. 여름방학 때 시작해서 11월, 12월까지 쭉 끌고 가는 반이에요. 그때 완벽히 해두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즐기면서 수업 들으세요. 모든 수업이 이래요. 근데 성적이 잘 늡니다.
선생님은 고1, 2, 3을 다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단대부고 4등급 아이를 모의고사 전교 1등 만들었어요. 근데 뭐든지 포인트는 재밌어야 됩니다. 국어 진짜 빡세요. 근데 이렇게 고전소설 3학년 거 푸는데도 재밌게 잘 풀었다는 건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30초 잘 찍으세요. 너도 좀 하네. 앞에 앉은 거 보니까. 아직 못 푼 사람 손? 자, 좋습니다. 5번 정답은 적절한 거예요. 정답은 2번이죠.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 PD 소리와 와이프가 지었던 노래일 뿐입니다. 자, 6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밤은 주인공의 새로운 상황. 갑자기 조선말로, 야, 생각해봐라. 베트남 근처에서 한국말이 들려. 그런데 와이프 목소리랑 비슷해. 흥분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극적 반전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와이프였죠.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바로, 이거 실화인 거 알아? 이거 실화야.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바탕으로 한 실화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연극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노래는 전쟁 겪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만든 거니까 서로 알고 있는 거지. 만약에 전쟁 겪고 나서 돈가스 우랑우탄이랑 살면서 이 시를 지었다. 그러면은 한국말만 들리지 아는 노래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풀어보니까 고3 건데 충분히 해볼 만하죠.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재밌게 배우면 되고요.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활기차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길 바랍니다. 자,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후. 자, 다 맞은 사람 너무 좋은데요. 자, 이 친구들은요, 갈 때 데스크에 이름 써놓고 가면 선생님이 모아가지고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고생들 하셨고요. 데스크에 선생님이 또 방명록처럼 해놓을 테니까 이름 쓰고 가세요. 알겠죠? 오케이. 고생했다.